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425페이지 제6관 정관의 변경 보겠습니다. 사마에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제에 관한 서설 정관의 변경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 변경의 가능성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있어서 다르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를 실제로 하여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그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설립자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과 조직에 의하여 타협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그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판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의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서 사원 자격의 특실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이 사단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원칙이고 다만 사원 자격의 특실 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에 사단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로마자 2번의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2번의 요건 사원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에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 결의의 정족수는 정관에서 다르게 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가 3번의 기타 그 밖에 정관이라는 선문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일 때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26페이지) 정관 변경의 한계 양가로 이번에 정관에서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더라도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도 정관 변경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야 하나 영리 목적으로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가 3번 사단법인의 본질에 관한 정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법인 아닌 사단의 종중에 관하여 이와 같은 현지에서 종중 일부만을 참석한 종중호 앞에서 종중원 일부의 종중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또 일부 종중에 대해서는 영원히 종원으로서의 재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종중의 원래의 설립 목적과 종중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규약 개정의 한계를 넘은 무효라고 한다. 로마자 3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외적으로 인정된다. 1번에 정관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설립자가 정관에서 그 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변경된 사항이 등기사항이면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의 상실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이번엔 사무소 등의 변경 정관에서 변경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 등의 경우가 없다.
3번은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민법은 정관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지라도 정관 변경의 중대한 이해를 또 하나에 인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자나 인사는 중간적인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달성,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능인 경우는 그 법인은 해산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으로 목적을 변경하여서라도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설립자의 의사에도 더 부합할 것이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 427페이지. 이때 변경될 수 있는 정관은 목적을 포함하는 모든 규정이다. 그리고 설립의 취지를 참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의 목적과 유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 등은 여기에서도 같다. 재단법인 정관 변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판례는 과거에는 정관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라고 하였으나 그 우전하게 재판별로 판례가 변경되어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한다. 그리고 학설적 논의가 적으나 새로운 판례와 같은 견해와 제45조 3항의 경우는 판례와 같이 새겨도 상관없으나 제46조의 경우에는 인가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이설은 제46조의 정관 변경은 법인 설립과 마찬가지라는 점도 있다. 생각컨대 타당성 면에서 판례와 학설은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에서 취하기 어렵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45조는 제3항에서 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성질을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 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해도 기본행위인 정관 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을 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 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다루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장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하기는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4번의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가 재단법인은 재단을 실체로 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그것을 증가시키는 것은 중대한 조직 변경을 의미하게 된다. 그 때문에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정관 변경에 해당하고 중간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판례는 이 점은 경매 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 같다고 한다. 그리고 그 법률은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다. 한편 주무관청의 허가는 428페이지
약관은 보통 사전을 받을 것이지만 사업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는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그 계약이나 경매가 효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가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된다. 판례에 보겠습니다. 양가로기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후 결국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을 처리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에 의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며 이 경우에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을 갈라 물권계약으로서의 효력만 부인하고 채권계약으로서의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무장관의 허가 없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를 빚을 염려가 있으므로 소위 채권계약으로서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단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재단이 기본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편입에 관한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었으니 먼저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디귿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며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되는 경우도 동일하다는 물론 주장과 같이 당원의 일반된 견해이긴 하나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 개시의 요건이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 시청 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 시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양가로리을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처리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재단법인에 다른 재단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법인으로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근본 채권자들에 불과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강제이행 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없답니다. 양가로 미음에 일단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에 일과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429페이지 할애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이전 등기할 수 없다. 양가로 비읍 집합건물 법상의 매도 청구권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합건물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관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임의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 청구를 한 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매도 청구 제3자의 의사에 관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 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상의 매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일단 올려두겠습니다.